안녕하세요. 하우패스에서 회계학 강의하고 있는 황윤아 회계사고요. 2026년 간평사 1차 시험 대비 회계학 커리큘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요거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제 개인적인 소개인데 과거에는 이런 일을 했고 현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냥 회계학 최고의 강사다. 이 정도로만 요약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구성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뭘 수강해야 돼요? 회계 원리를 수강해야 돼요. 회계 원리 안 듣고 기본 강의부터 수강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간혹 있는데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 회계 원리는 반드시 수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 강의, 객관식 강의, 기출문제, 진도모의고사 이렇게 총 5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요거를 5단계를 다 들어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다. 이 중에서 필수인 것도 있고 필수까지는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가 알아서들 결정하면 되겠다. 첫 번째로 가장 첫 번째 과정인 회계원리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에요. 이거는 모든 학생이 다 들어야 된다. 참고로 회계원리를 학원 강의 수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회계원리 강의 수강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간평사 시험은 아니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저는 학원에서 회계원리 강의 듣지 않았고 학교에서 들은 걸로 어떻게든 때우고 왔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원리는 만약에 내가 과거에 들은 적 있다. 다 까먹었을 거예요. 다시 수강하실 권장드리고요. 나는 학교에서 들었다. 학교에서 듣는 것으로는 시험을 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에 목숨을 거는 학교를 나왔는데 회계 원리부터 빡세게 가리키는 학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어요. 아마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는 반드시 학원 강의를 수강하자. 요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맘만 먹으면은 일주일도 안 걸린다. 또 일주일도 안 걸리는데 그 시간 아까워서 회계 원리 수강 안 하면은 공부 기간이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회계 원리에 일주일만 투자를 하고 가자라고 꼭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회계 원리에서는 회계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배워요. 그래서 뭐 회계학의 가나다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도 이미 회계 원리를 수강한 학생도 재수강하기를 권장드려요. 회계 원리를 한 3년 전쯤에 들었다. 다 까먹었을 거예요. 다시 수강하시면서 워밍업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학교에서 회계원리 들었다? 그걸로는 좀 부족해요. 학원에서 시험 전용 회계원리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된다. 뭐 길게 잡으면 일주일 걸리고 좀 빡세게 들으면 3, 4일이면 충분하거든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저를 믿고 수강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얘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회계원리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부실한 기초로 인하여 더 큰 시간 낭비가 발생해요. 만약에 회계학에서 약간의 시행착오 때문에 공부를 1년 더 하게 된다면은 그거 얼마 손해예요? 몇 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원리 반드시 수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도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기본 강의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회계학 시험에 나오는 주요 주제들을 배우는 거다.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기본 강의 수강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당일 강의 들은 거 당일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기본서를 혼자서 풀어보는 시간도 가져야 되거든요. 최소 3, 4회독, 적어도 한 5회독 정도는 수강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충분한 득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본 이론은 강의는 한 번만 듣는 게 좋고요.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간다. 뭐 2번 들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기본서 교재는 최소한 3, 4번씩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 교재에 목표 점수별 난이도 구분해놨거든요. 보시면은 챕터마다 여기 선택, 권장, 필수 이런 식으로 제가 난이도 구분을 해놨거든요. 먼저 필수는요. 내가 안정적으로 50점 이상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은 필수까지만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필수는 직장, 육아 등을 병행하는 수험생에게 추천해요. 그리고 내가 전업수험생이다. 그래도 한 70점 정도까지는 목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수험생들은 필수랑 권장까지 수강하실 권장드려요. 전업수험생은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은 또 선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요거는요. 나는 회계에서 90점 이상은 받겠다.
요 정도 목표를 하는 수강생들에게는 네, 선택까지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 근데 웬만하면은 권장까지 보시고요. 네, 선택을 공부할 시간에 그 시간에 딴 걸 더 공부한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다. 네, 본인 상황에 맞게 알아서들 어디까지 수강할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객관식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객관식 시험에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1차 시험 붙고 그래야지 2차 시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도 해야 되고 객관식 강의에서 문제 푸는 스킬도 익혀야 되고 그게 바로 객관식 강의예요. 네, 객관식 강의도 거의 필수다. 극소수의 탁월한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 이외에는 반드시 수강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기본 강의만 듣고도 객관식 문제를 술술술술 시간 내로 풀어낸 학생들이 간혹 있거든요. 머리가 진짜 좋은 애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이라면은 객관식 강의는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극소수의 탁월한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 이외라고 했다.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 해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내가 그 정도로 탁월한 학습 능력이 있나 없나 애매할 때는요. 없는 거거든요. 그냥 들으세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상당히 잘한 편이었다. 저는 회계사 시험을 1년 만에 1차, 2차 다 붙었거든요. 일명 생동차라는 걸 나는 24살 때 해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네, 확률이나 회계학 강의 듣는다고 쳐. 나 객관식 강의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로 탁월한 학습 능력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황윤아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라는 사람들은 객관식 강의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나는 황윤아 정도나 황윤아보다 공부를 좀 못하는 편이다. 요 정도라면은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풀이를 해야 돼가지고 문제풀이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디서 한다? 객관식 강의를 통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제 객관식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출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기출문제 풀어봐야 되지 않나? 네, 풀어보면 좋긴 좋아요. 근데 제 교재에는 기출문제는 없지만 기출되었던 주제들 그리고 앞으로 기출이 예상되는 문제들 싹 다 제가 정리를 꼼꼼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자체는 없지만 기출되었던 내용과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제가 다 문제로 만들어서 꼼꼼하게 정리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굳이 안 봐도 이거 보셔도 충분한 대비가 되실 거다. 그리고 저 여기 객관식 문제집에도 제가 난이도 구분을 해놨거든요. 우리 기본에서 필수, 권장, 선택 나눠놨지? 그 다음에 요 객관식은 좀 더 세분화했어요. 필수 AB, 권장 AB, 선택 이런 식으로. 먼저 필수 AB는 기본 강의에 필수에 해당하는 문제들인데 A는 조금 쉬운 거, B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권장 AB 있네. 기본 강의, 권장 주제에 대한 문제들인데 조금 쉬운 건 A, 어려운 건 B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 결정하시면 된다. 내가 만약에 권장까지 수강을 했는데 필수 B, 권장 B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은 필수 A, 권장 A 요 정도까지만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필수까지만 공부했는데 필수에 해당하는 문제들 다 맞추고 싶어. 그러면은 필수 A, B 이렇게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나는 권장까지 했는데 권장 B는 조금 어려워. 필수 A, B, 권장 A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세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할지는 본인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다. 저는 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기출문제예요. 참고로 객관식 강의에서 출제가 되었던 거 다 다루니까 기출문제를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출문제 한번 맛보면서 감 잡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좋다. 기출문제는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수강하면은 도움이 상당히 되기는 한다. 자, 어떤 거 할 거냐면은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최근 3개년 기출문제 풀이할 거예요. 그래서 26년 시험 대비니까 23, 24, 25 이렇게 3개년치 볼 거다. 근데 왜 하필 감정평가사 시험 기출문제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관세사,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 있네? 왜 이렇게 엮였을까? 왜냐면은 얘네 셋이 서로 형제 사이이기 때문이다. 요 얘기 잠깐만 할게요. 우리나라에는 일명 문과 8대 전문직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게. 문과 8대 전문직. 저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일단은 요 4개 시험이 있는데 저는 요 4개 시험에 관심이 전혀 없다. 왜? 이 시험에는 회계가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4개 더 알려드릴게. 회계사, 세무사. 자, 간평사가 주인공이니까 간평사 가장 마지막에 쓸게요. 관세사, 간평사. 이렇게. 요 4개 시험의 공통점이 뭐다? 네, 시험에 회계학이 들어간다. 요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회계사 시험은 어디서 주관하냐면은 금감원에서 주관해요. 금감원. 반면에 이렇게 세무사, 관세사, 간평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해요. 줄여서 공단이라고 할게요. 공단. 그래서 얘네 3개 시험이 서로 문제를 돌려 쓰는 사이거든요. 2023년에 간평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가 회사 이름만 좀 바꿔서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에 나오고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것이 관세사 시험에서 똑같이 나오고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관세사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 문제였는데 정답이 7880원인 문제가 나왔었다. 근데 간평사 시험에서 똑같은 주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정답이 아직도 기억나요. 708,800원이에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라 문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주 관세를 주 간평으로 바꾸고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출제한 거라니까요. 네, 문제를 돌려 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최근 3년 이전에 우리의 형제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평사 최신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관세사, 세무사 최신 기출문제들도 같이 풀어보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회계사 기출문제들도 풀어보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요거는 우리와 좀 남남관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3개 시험만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 다음에 제 기출문제집의 특징은요. 대부분의 기출문제집이 연도별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챕터별로 나눠놨어요. 예를 들어서 챕터 1은 재고자산이다. 그럼 재고자산에 관한 간평사, 관세사, 세무사 기출문제들. 그 다음에 막 2장이 유형자산이야. 2장에서는 세계 시험의 유형자산 기출문제들.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주제별로 기출문제 정리하는데 아주 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문제 난이도 구분했어요. 필수 A, B, 권장 A, B, 선택 뿐만 아니라 제외도 있네. 뭐냐면은 시험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상 밖의 범위도 1년에 한두 개씩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 맞추겠다라는 자세로 공부한다면은 회계사 2차 수준까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매우 어렵고 매우 지엽적이고 또 출제 확률이 희박한 문제들. 요거는 제가 제외로 분류해놨으니까 이런 문제까지는 안 풀어보는 게 좋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것 정도만 딱 느껴보시고요. 네, 요거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 같은 거는 저는 안 하기를 권장드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도별 모의고사예요. 네, 이것도 필수 과정까지는 아닌데 진도별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얼만큼 공부했는가 셀프 요 점검해 보면은 아주 큰 도움 되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2026년 시험 대비 교재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회계 원리는 제7판 23년 7월에 출간된 교재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는 제8판이에요. 그 다음에 2026 객관식 재무회계, 2026 객관식 원가관리회계 요거는 올해 10월경에 출간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교재명은 요거 말고 조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객관식 교재는 새로 나온다. 그 다음에 확률화 회계학 단원별 기출문제. 요거는 25년 12월 정도 출간할 예정이에요. 간평사, 세무사, 관세사 25년 기출문제까지 업데이트 해가지고 출간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는 제가 문제 만들어서 진도별로 할 거거든요. 요거는 프린트를 제공할 것인가? 제공할 거니까요. 요거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몸만 와도 된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6년 회계학 커리큘럼 설명을 드렸고요.
네, 회계학 공부 열심히 하셔서 감정평가사 시험 꼭 합격하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